안녕하세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위상 수학 리뷰 정도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 조금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공유를 먼저 하고요. 어, 뭐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위상의 정의하고 일단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위상의 정의하고 메트릭 토폴로지에 대한 거를 이제 주요하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위상의 정의는 X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제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데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위상의 정의죠. 일단 X를 원소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공집합도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아이, 그러니까 인덱스 셋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제 위상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이면,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다 합집합한 arbitrary union이 이제 토폴로지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E1부터 EN까지 이렇게 해서 N개가 토폴로지의 이제 원소가 되면, 그러면, 어, 무슨 인터섹션이었죠? 이거 맨날 인피니티 인터섹션이었나요? 이거 맨날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 n개를 모두 다 교집합을 한 것이 이제 토폴로지 위상의 원소가 돼야 된다. 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 t를 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아까 인피니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finite라고. 아, 네네. 네네네. finite 네 인터섹션. 아 제가 인피니티라고 했나요?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정상. 혹시 말실수를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토폴로지의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위상이 되고 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토폴로지 T의 원소들을 이제 오픈셋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시로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나 뭐 뭐였죠? 모든 게 다 있는 토폴로지 뭐였죠? 아 이거 영어를 맨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이게 아닌데? 그거 뭐였죠? 그 X랑 공집합만 있는 위상을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무슨 디스크리트인데 인디스크리트냐? 그냥 디스크리트냐? 이게 디스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X의 파워셋 전체가 인디스크리트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틀렸나요? 어떤 게 디스크리트 같아요? 얘가 디스크리트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디스크리트가, 디스크리트가 약간 무슨 뜻이지? 분절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냥 감만 오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디스크리트인가요? 파워셋 자체가 디스크리트. 아, 얘가 디스크리트고 얘가 인디스크리트인가요? 근데 이름을 왜 네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디스크리트다. 음, 디스크리트가 뜻이 뭐죠? 이산적인으로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산적인 그러니까 따로따로 별개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분리된 그러면 요렇게 된 게 얘가 인 디스크릿이고 그 다음에 파워셋 X 자체가
이제 디스크릿이다라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분절적인 아니면 뭐 이산적인 이런 거고, 얘가 인디스크릿이면 연속적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연속적이는 컨티니어스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네. 비이산적인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이산적인이다.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얘를 인디스크릿이라고 하고 얘를 디스크릿이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산적인? 이게 왜 이산적이죠? 이산적이라는 얘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px가 뭐 공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x도 있고, 그 x의 부분집합인 이 뭐 i들도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릿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왠지는 모르겠고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R1에서는 뭔가 이 오픈 인터벌로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R2에서는 오픈볼로 뭔가 있으니까 뭔가 그 이산적이라는 그런 느낌에 좀 끼워 맞추면은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냥 답변이라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도 그 이게 파워성 자체가 다 그러니까 그걸 담은 게 토포로지라는 얘기는 각각이 다 그 오픈셋이라는 거잖아요. 그 원소들이 그렇죠. 다. 네네. 그러니까 싱글톤 자체도 어차피 다 오픈셋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디스크리트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 저도 이건 잘 음, 몰라요. 음, 그러니까 싱글톤 자체가 오픈셋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그 네네네. 파워셋 자체가 토포로지가 된다는 얘기가.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모아놓은 애들이 셋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랑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등등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가지고 걔가 왜 토폴로지인지 증명도 한번 해봤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메트릭 토폴로지라는 게 있고요. 메트릭 토폴로지는 이제 거리 위상이라고 또 이제 번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 위상. 그래서 어떤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해서 그것에 관한 이제 위상을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디스턴스 펑션, 그 거리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x라는 주어진 그 집합에 대해서 그 카테시안 프로덕트 x 크로스 x에서 그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를 거리 함수라고 하는데, 요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함수가 어, dx, y, 그러니까 x, y로 해서 x와 y의 거리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dx,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dx, y와 dy, x가 이제 같아야 되고, 그리고 dx, y와 dy, z가 dx, z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거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1번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두 점을 찍었을 때 얘가 x고 얘가 y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나 y에서 x로 가는 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y에서 x로 가는 요 거리나 얘네 둘이 똑같아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2번이 이제 성립을 해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을 때 여기 x, 얘가 y고 얘가 z면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거쳐가는 게 일반적으로 거리가 좀 더 크겠죠. 뭐 같을 수도 있고요. y가 요런 x와 z 경로 상에 있으면 이제 같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만족을 해야 거리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 매트릭 정의에서 네. 1번에 뭔가 더 있지 않았어요? 1번에요. 아, 이게 있었죠. x, x는 0. 네네네. 네. x랑 y가 같으면 그때의 필요 충분 조건이 거리가 0이다. 네네네.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정확히 같을 때는 0이다라는 얘기인 같을 때는 거고. 0이다. 아, 네네네. 그리고 아까 그 3번 그림 얘기하시면서 삼각형 그리셨잖아요. 네. 저게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네. 같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같다는 건 이 y가 요 경로상에 있을 때가 같을 겁니다. 네네. 네. 저희 그래서 막상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라고 얘기는 하는데 같은 것도 그냥 네 함께 포함된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에 요게 등호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혹시 또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후드, 근방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x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다 라고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어 그 어떤 y들을 모으는데 이 y들을 어떻게 모으냐? x와 y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y들을 모아놓은 이제 저기 뭐죠? 집합이고요. 그래서 집합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y들을 모아놓는데 x와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얘는 작다고 해야 되는데 등호를 썼네요. 네, 얘는 지우겠습니다. 작은 그러한 것들의 이제 집합이 이제 네이버후드가 되고요. 그래서 x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과 d라는 그 거리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뭐죠? 그래서 d라는 이제 거리 함수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p라는 점이 이제 뭐 원소 p가 이제 x의 원소이면, 그리고 엡실론이 실수일 때, 그러면 p에 대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x들을 모아놓는데 d x, p가 그러니까 x와 p의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을 때, 그랬을 때 이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p의 엡실론 근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u라는 이제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이 이제 x의 부분 집합일 때 이 u가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U에 있는 모든 원소 P에 대해서 이제 실수 엡실론, 사실은 이제 양수 엡실론인데, 잠시만요. 이걸 고칠게요. 양수 엡실론으로.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이제, 그러니까 아니죠.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U의 모든 원소 P에 대해서 어떤 양수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P에 대한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U의 부분집합이 되면, 그러면 이 U를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혹시 지금 얘기한 오픈의 저거 이번 정의 네,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림으로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네,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그냥 딱 저거 스테이트먼트랑 기호만 보면 저게 네, 뭔 소리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그림으로도 혹시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해서 저는 그림으로 이게 이제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거를 그냥 점선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실선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집합이 있는데 여기 어떤 점 P가 있으면 이 P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엡실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달라질 텐데, 만약에 뭐 P가 여기 위치한다 그러면 엡실론이 이렇게 될 수도 요 길이 요 반지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요
요 원으로 생긴 지금은 2D니까 원이겠고 3D면 이제 9 정도가 되겠죠. 이런 애들이 요 바깥에 있는 원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U라는 게 있고 P를 여기다 잡으면 뭐 엡실론을 요만큼 작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P를 잡든지 간에 이러한 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U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뭐 점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그냥 엡실론 반경 잡아가지고 U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반경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를 버리면 어떻게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픈 오픈인 오픈인 것을 어떻게 네이버후드를 정하냐? 잠시만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거리 함수를 어쨌든 정할 거니까 잠시만요. 그건 거리 함수 거리를 버리면이잖아요. 버리면 이제 거리 함수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어떤 점에 대해서 잠깐 또 헷갈리는데 어 그거를 아까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또 헷갈리네요. 음, 그러니까 그 점을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P를 포함하고 있는 반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거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점을 포함하는 덩어리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집합, 그렇죠. 우린 저 그 덩어리를 그냥 토폴로지의 원소인 오픈셋으로서 그냥 앞에서 뭐 그냥 정의했던 거 그냥 그걸 썼던 거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그럼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거 엡실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 어떤 V라고 하고 이러한 게 이제 이후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어,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네. 그 네. 다음에 에 대해서 서치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그 모든 P에 대해서 U의 원소인 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아, 그렇죠. 부분은 이거죠. 네, 그래서 네. 반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V가 존재하는 거죠. 네네네네. 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이에 들어갈 게 존재한다 V in 아, there exists, 그죠. There exists free.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토포로지가 정의되어 있으면 V in T 정도로 T 정도로. 아, 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토폴로지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서브셋이 아니라 in T이고 서치 that 그다음에 뒤에는 네. 아, 네네. T 서치된 요렇게. 그래서 혹시 한번 그냥 지우고 그냥 다시 적어 주시겠어요? for P에 대해서 there exists free. 아, 그냥 이걸로 적을게요. for P에 대해서 there exists free in 이게 원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such that P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어 for all V in there exists V 해놓고 for all V가 T의 원소이다 그럼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가 T를 모을 때 어떻게 모았죠? 토폴로지를 모을 때? 토폴로지를 모을 때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뭘 모은 거죠? 토폴로지를 그 정의 아까 저희가 네. X- 예를 들어서 어떤 X의 토폴로지다 그러면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은 겁니다.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니까 아, 네, 그쵸. 그리고 근데 이건 이 얘기 아니라 저 포럴 V 서브셋 U가 혹시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중간에? 얘가 그러니까 U에서의 그러니까 U가 오픈이라고
아, 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V 네. 서브셋 U를 지금 현재 두 번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서치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포를 P도 뭐가 빠뜨렸죠? 어, P를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U의 그러니까 U가 오픈이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네,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저희는 V를 뭐라고 하냐면 P의 그냥 네이버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쓰나요? 엡실론 어, 네이버든 알파. N하고 서브로 P 이런 식으로 써요. 아, 이렇게 쓰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 거기가 그래서 없어서. 만약에 P의 그냥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아니라 그냥 P의 그냥 네이버후드다라고 하면 음, 저거 이그지스트부터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여기 위상의 정의부터 해서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와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했던 이유가 그 수열의 수렴을 증명을 그때 제대로 잘 못하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마무리 겸 해서 이제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그 영상 기준으로 일단은 이제 매트릭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수열의 수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먼저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제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것이 이제 양수인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라지 n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절대값 AN에서 알파를 그러니까 AN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이제 수열이 수렴한다고 네,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후드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바꾸면 앞에 건 다 똑같고 AN이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U가 오픈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써봤어요. 그래서 어, 그 거리 매트릭 토폴로지의 관점에서 그 거리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U의 원소 P에 대해서 이제 양수인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어 엡실론 네이버후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이제 U의 부분집합이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일단은 거리 함수 D가 주어졌으니까 그 D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이제 D의 정의밖에 없으니까 거의 D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더하기 증명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드업이라고 써놨는데 정의랑 쓸 수 있는 게 이거 세 번째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세 번째 거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그러니까 삼각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AN과 BN이 각각 이제 알파와 베타로 수렴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정의를 먼저 한번 써본 거고요. 위에 했던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A와 B에 대해서만 그래서 N1과 N2로만 바꿔서 이렇게 그대로 정의를 써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AN 플러스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만 하면 조금 이제 추상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거리 함수를 활용한 것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의 원소다라는 것은 그 뭐죠? an 플러스 bn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거리 함수,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한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리 함수의 정의, 이거는 이제 정의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비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더하기라는 걸 사실은 더하기라는 것도 저희 정의를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하기 이제 성질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베타를 더한 것, 그리고 알파에다가도 베타를 더한 것은 거리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제 약간의 가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얘와 얘가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 an 더하기 bn이니까 원래는 여기가 an 더하기 알파에다가 뒤에다가 bn을 둘 다 같이 붙여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bn이니까 bn 베타에다가 앞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면 요게 자연스럽게 이게 x, y, 얘가 y, z 이런 형식이 되면서 아까 이제 삼각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 요 성질에 의해서 뒤에 bn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bn을 뭐 캔슬한다고 해서 an에 대한 그 dan 알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bn하고 베타는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같으니까 bn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이렇게 증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n이 그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제 2분의 엡실론을 잡았어요. 여기도 2분의 엡실론을 잡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리 함수가 an과 알파에 대한 거리 함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고 조금 키울까요? 이렇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bn과 베타에 대한 거리 함수가 2분의 엡실론보다 또 작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n1과 n2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네. n1과 n2로 나왔을 때 라지 n을 그 n1과 n2 중에서 큰 걸로 잡아버리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n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스몰 n이 그러니까 모든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얘를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걔가 사실은 얘가 잠시만요. 얘가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알아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d bn 더하기 베타 bn 더하기가 아니고 bn 베타 요게 이제 2분의 1 엡실론 더하기 2분의 1 엡실론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네이버후드를 활용을 해서 쓰면 an 플러스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네이버후드의 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일단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부등호는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네네. 다음 줄이 어떻게 넘어간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 줄은 요게 사실은 이제 증명이 된 건 아닌데 요거를 약간 성질이라고 가정을 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냥 요걸 받아들이고 저는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아니다. 수직선을 하얀색으로.
수직선이 있고, 여기 이제 AN이 있고, 여기 이제 알파가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리고 베타만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P만큼 간, 여기가 AN 플러스 P가 있고, 얘도 똑같이 P만큼 간 알파 더하기 P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나 얘네들 사이의 거리나 같겠죠. 라는 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N과 알파 사이의 거리는 AN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거리와 같을 거다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고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떠올리는 걸로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약간 그래도 그 일반적인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나 뭐 아니면 비유클리드 기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클리드 기하 선에서는 그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3차원이나 뭐 4차원 이렇게 n차원으로 가더라도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관을 가지고 요걸 쓴 거거든요.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되게 현재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되게. 아, 그런가요? 아, 네. 일단은 약간 벡터 개념? 네, 정도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뭐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행이동이라는 게 사실 평면이 가정되어 있는 거긴 하죠. 아무래도. 그쵸. 평면이거나 아니면 뭐 유클리드 그 공간이거나 그러니까 3차원이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가정이 돼 있는 거긴 하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쌍곡기하나 아니면 뭐 타원기하나 이런 데로 옮겨가면 아마 매트릭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봤는데 거기까지는 어 그 나의 능력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 정도 선에서는 한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증명을 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직관 갖고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민환 선생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뭔가 되게 그 베타가 약간 좀 고정된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하고 평행이동을 한 거죠. 베타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그 모든 n에 대해서니까 어떤 n이 이제 그러니까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어떤 n이 고정이 되면 AN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고 알파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BN을 더해도 어쨌든 똑같이 더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고 알파를 더해도 어쨌든 똑같이 더하니까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뭔가 되게 네. 저도 막 기대수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그런 평행이동 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아, 네네. 신기한 것 같고 그럼 네. 혹시 그 지용현 선생님
다르게 푸셨으면 그것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요? 저는 좀 형식적으로 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혹시 잠깐 네, 공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많이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트릭 갖고 그거 오픈 세트 모으면 토폴로지 되잖아요. 네. 그거 갖고 증명했는데 음, 음, 잠시만요. 켜져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전 조금 복잡해 보이도록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 내용 갖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D가 그 뭐냐 D가 뭐 매트릭이 주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 모으면 토폴로지가 되더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냐면 수열의 정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납득이 되시나요, 일단? 그게 수열의 수렴의 정의죠. 네, 수렴의 정의가 원래 모든 에필론에 대하여 존재한다 n such that n equal n이면 an은 u 음, 아니지 이거거든. 에필론 네이버후드 l 그러니까 아, L이 수렴하는. L로 수렴한다의 정의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했던 그 예를 들면 수열이 딱딱딱 찍히다가 어떤 L 반경 근처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경을 잡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반경을 버려버리고 어떤 그냥 토포로지가 안에서도 어떤 덩어리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 벗어나가는 덩어리가 존재하더라. 정도로서 수열의 정의를 갖고서 저는 했고 혹시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변성했다는 게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까 거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l이다의 정의를 저는 오픈셋을 토폴로지 모으는데 그때마다 존재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이 n보다 크면 an은 이 u에 들어가더라 정도를 기준으로 저는 증명을 했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에필론을 그러니까 원래 이전 얘기에서 에필론을 줬잖아요. 네, 저는 여기 앞부분에 요거 with L을 포함하고 있는 토폴로지인 거예요. 네, 수렴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처음 증명할 때 U를 잡는데 결국엔 우리가 수렴값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포함하는 있는 U를 잡아요. 그러면 저희가 토폴로지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를 포함하는 있는 U를 잡은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이 만족되겠죠. 왜냐면 모든 U의 점에 대해서는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네. 혹시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금 복잡하게 증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K 알파를 그냥 알파를 포함하는 그런 U를 잡았으니까 U를 포함하는 어전 네이버 그러니까 U가 있어가지고 K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포함하고 있는 에필론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다음에 이거 A에는 알파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전 아니지 여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토폴로지 정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잠깐 애매하거나.
U는 토폴로지의, 그러니까 메트릭 토폴로지의 원소이고,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U의 원소가 되고, 네, 여기서 U를 골랐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포함되게 고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의 원소란 얘기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에플론 반경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토폴로지 자체가.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포함하도록 그 오픈셋을 잡았으면 그 알파 베타의 엡실론 반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쵸? 그렇죠.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그냥.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되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전 부분에서 뭐 2분의 에필론 잡고서 그 두 개 더해서 뭐 에필론 작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걸 다 그냥 인터벌로서 그냥 표현을 다시 했을 뿐이고, 음, 그래서 뭐 인터벌 이거 am 플러스 bn 뭐 계산하다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결국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에필론 반경 안에 들어가더라라는 건 그냥 계산적인 얘기만 했었고, 여기 이거 그냥 그대로 애초에 U의 안에 포함되도록 잡았잖아요. 토폴로지에서. 그래서 U의 원소는 되더라 해서 AN, 그러니까 여기서는 AN 플러스 BN이 U에 알아서 포함되도록 잡은 건데, 아, 저는 제 증명은 충분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초에 지금 토폴로지 자체 요거 갖고 써서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증명이, 저렇게 하면 네네. 약간 그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게 인터벌을 잡는다는 얘기가 실수축 위를 약간 가정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네, 쓰긴 해야죠. 이렇게 쓰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그냥 바꿔서 쓴 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네네. 그러니까 아, 제가 평행 이동을 해서 한 이유가 아, 저게 약간 네. 납득이 안 돼서 저도 그래서 이거 실수라고 가정하고서 하긴 했어요, 현재.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인터벌로 잡은 거긴 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 거의 핵심은 그냥 토폴로지 앞에서 됐던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갖고 증명을 했다인 게 다거든요. 음, 그래서 그 수량값을 포함하는 U를 잡아가지고, 그럼 그 U는 그 수량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니까 수량값에 대해서 엡실론 반경이 있을 테고, 네.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결국엔 그 수량값 반경 안에 들어가더라라는 음, 게 핵심인 거고, 디테일한 것은 네, 조금 네,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저도 이거를 지금 좀 정리 중인데 이걸 네, 좀 애매하게 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토폴로지 갖고 했다 음. 증명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래현 선생님이 느끼시기엔 어떠하신가요? 그 확실히 아까 그 배동 선생님 거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아까 그 뭐지 거리 함수를 그 네. 엡실론에서 뭔가 그 바꾼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두 개가 뭔가 약간 아, 섞인 매트릭 스페이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토폴로지 스페이스에서 증명을 한 거고요. 아마 아까 배동 선생님께는 아마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매트릭 갖고 만든 이걸 보통 토폴로지 인듀스드 바이 매트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트릭에 의해서 유도된 토폴로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전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토폴로지 자체가 좀 더 추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블럭 끼워 맞추기 한 게 다예요. 저는 진짜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가 써서 어떻게든 맞춰서 증명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해하는 거는 아까 그 배선 선생님께 해주신 그 매트릭 스페이스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 걸 먼저 다시 공유를 해보고요. 저는 매트릭 스페이스를 한 이유가 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 영상에 보면 약간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거라서 일단은 매트릭 스페이스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아직 왜냐면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더하기 같은 연산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이야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해본 거거든요, 저는. 네, 일단 그렇고 그럼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배도 이제 증명을 해봤는데 얘가 조금 애매했어요. 왜 애매했냐면 그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요거잖아요. KAN과 K알파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실습에 증명을 했던 것처럼 요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엡실론을 절대값 K 플러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D를 이렇게 썼는데 근데 얘가 그래서 얘를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얘를 K-1 하고 AN으로 분리를 시키고 얘도 K-1 알파랑 알파로 분리를 시키면 그러면 얘네들만 따로 하고 얘네들만 따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삼각부등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럼 그거를 또 이렇게 점점점 약간 어느 정도 귀납적으로 그 귀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러프하게 한 거니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 건데 점점점 하면 이게 K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귀납적으로 하려면 자연수일 때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뭐 음수나 아니면 뭐 유리수나 무리수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본 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얘는 엡실론은 똑같이 이렇게 잡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처럼 양변에 뭘 더하고 빼고 하면 평행이동 개념으로 똑같을 거면 여기서 이제 얘를 왼쪽 오른쪽에 둘 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이게 K로 묶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0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요 K를 디스턴스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냐? 요게 또 문제이긴 해요. 이게 또 이제 약간 그 벡터 스페이스나 이런 걸 가정을 하면 요게 이게 통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K를 뽑아내는 거를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는 채로 이렇게 되면 그냥 엡실론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기는 생략을 한 이유가 이게 K가 이게 증명이 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라고 하려고 빼기는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자연수가 아닐 때도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해서 써도 될까요?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만 해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자세하게 안 해보고. 뭐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면 위에 것처럼 해도 될 것 같긴 음. 한데 지금 저희가 K가 실수잖아요. 그쵸, 그쵸. 그다음 밑에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음. 음, 그러면 이제 이슈가 이 K를 저는 이제 거리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빼냈거든요, 바깥으로.
그럼 얘를 할 수가 있냐? 이게 또 이슈가 있어요. 비슷한 이슈가 밑에 곱하기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증명할 때 그냥 엡실론 네이버후드 노테이션 갖고 전 증명을 했거든요. 저 같은 아, 경우는. 네네. 그 아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뭐 DKAN, KR 이렇게 하지 않고 네. KAN이 K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속한다.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속한다. 네. 음. 이거를 엡실론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아까도 아까처럼 인터벌로 비슷하게 하셨나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인터벌로 그냥 네, 계산해서 했거든요. 네네네네. 실수의 이제 토폴로지라서 실수 집합 위에 토폴로지라서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요 이슈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 슬랙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기는 생략을 했고요. 곱하기도 증명을 AN, BN 곱한 것과 알파, 베타 곱한 것의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AN, 베타를 더하고 그러면 이 더한 게 요렇게 삼각부등식으로 쪼갤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처럼 여기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K를 뽑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그 이슈가 여기도 생기는데 베타를 여기 뽑아냈고 AN도 뽑아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 원래 해석학에서 했던 것처럼 스프리멈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엡실론을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엡실론을 이제 그 AN에 대해서는 2 곱하기 절대값 베타 플러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고 그 다음에 BN에 대해서는 이제 2m분의 엡실론으로 잡았는데 여기서의 m은 그 절대값 AM 플러스 1의 수프리멈으로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았고 그렇게 됐을 때 N1과 N2 중에서 큰 것을 이제 라지 N이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가 요 AN, BN과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의 거리 함수가 거리를 이제 찾은 것이 아까는 이제 요렇게 AN 베타와 AN 베타를 더한 것,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 것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 삼각부등식을 써서 그거를 저는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고요. 위에 썼으니까. 그랬을 때 AN과 베타를 절대값을 붙여서 빠져 나오게 하면 그러면 얘는 m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이건 어쨌든 절대값 베타가 있으니까 그냥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엡실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얘는 하나가 2분의 1 엡실론이 되고 얘는 요런 게 붙어서 근데 얘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그 K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어디 갔죠? 요렇게 튀어나오게 해도 되느냐? 요런 이슈가 있지만 요렇게 하면 해석학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까 그 상수배 그 증명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수배 증명. 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그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실을 음, 그걸 이제 저는 이걸 쓴 거죠. 얘가 결국엔 얘보다 작을 거다. 이게 네이버 후드니까. 그거 생략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거 쓸 때는 지금 생략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들어갔어야죠. 요 비슷한 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엡실론 나누기 뭐 절대값 k 플러스 1이다. 요게 됐겠죠. 네, 그럼 그냥 그 사실 갖고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이 k를 묶은 걸 뽑아낼 수 있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뽑아낸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두 개의 값에 똑같이 k 배했으니까 네, 그 작은 값도 k 상수배만큼은 작을 것이 아니냐.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부동을 안 바꾸기 위해서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네, 이슈까지는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빼낸 게 아니라 그냥 그 AN과 알파의 그 디스턴스 그렇게 펑션이 해도 되겠네. 그냥 그 저거냐 K 플러스 1분의 에프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냥 두 아, 개 다 K배 했던 거의 디스턴스는 그냥 K배 곱하는 거 사이즈. 왜 절대값 쓰는 이유는 그냥 부동을 안 바꾸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야매 같지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된다. 된다. 네, 혹시 이 제 정도.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알파고, 얘를 각각을 K배를 해서 여기가 이제 KAN이고, 여기가 K배를 하면 뭐 좀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K 알파고, 대충 이렇게 된 요 거리보다 요 거리를 한 것의 이게 이제 AN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겠죠? 그거에다가 K배를 한 것이 이렇게 K배를 해서 빼기 K 알파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뜻이네요. 이건 1차원에서만 했는데 이제 요거를 뭐 다른 메트릭 그 거리 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상화를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약간 그 야매 같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네, 네.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됐다는 정리를 증명하진 않았어요. 이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D라는 게 정확하게 주어진 그러니까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D라고 그냥 거리 함수가 주어졌다고 치자라고 한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증명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야매로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곱하기도 그렇게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등호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증명이 된다까지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눗셈은 생략했습니다. 나눗셈은 생략했고 그러면 일단 그 위상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뭐 전체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긴 하네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내 생각이 좀 재밌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AN 절대값 저런 걸 밖으로 빼낸다기보다는 그냥 저기 디스턴스 안에서 AN만큼 그게 있으니까 저 엡실론에서도 변화가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저걸 굳이 앞으로 빼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쓴다고 하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엡실론을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그 계속 해석하게서 했던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금 끼워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위상 수학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에는 다시 해석학으로 돌아가서, 네, 해석학 몇 번이죠? 9번인지 10번인지 영상부터 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스터디한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마칠까요? 그러면, 네, 스터디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